자, 시작합시다. 오늘 챕터 4 지구의 역사 구체주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네요. 네, 답했습니까? 네. 지사의 법칙 하네요.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그렇죠. 역사할 때 사자예요. 네. 하시면 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땅의 역사를 알겠다는 것은 어느 지층이 누구보다 먼저 쌓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수평 퇴적의 법칙. 요게 이제 과거의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된다 했었죠. 과거 퇴적함 얘기를 할 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챕터 3에서 퇴적함의 얘기가 소개됐는데요. 네. 퇴적함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하면 층리가 있더랬습니다. 지층이 쌓일 때 층리가 있었는데요. 이 층리는 무엇과 나란하게 했나요? 층리는 무엇과 나란하게 됐습니까? 해수면과 다른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현재 해수면이 아니라 과거의 해수면과 나란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지층을 봤는데 현재 해수면 대비 이 지층이 이런 식으로 돼 있대. 네. 그때 쌓일 때 그 상태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각종 지각 변동을 받았겠네요. 네. 스코기 됐던 단층이 됐던 아니면 뭐 융기가 됐던 간에 말입니다. 수평 퇴적을 법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층 누중 경우에는 퇴적된 것들을 볼 때 아래께 더 오래된 거고 위쪽에 더 나중에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퇴적함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퇴적 구조를 나타냈죠. 퇴적 구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전에 했던 거잖아. 건열이 있었죠. 연흥이 있었고 네. 사층리, 점층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 퇴적 구조는 과거 환경뿐만 아니라 뭐도 알 수 있다고? 지층이 혹시 뒤집어지지 않았냐 하는 네.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열 얘기를 하면서 땅이 원래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데요. 어떤 지층을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갈라져 있더래. 땅이 솟아오르면서 이래 됐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땅이 한번 뒤집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습곡이 좀 더 심해지면서 경사습곡 내지는 아예 누워봤던 횡화 습곡이 되는 과정에서 땅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지층 누중 밑에 게 뭐하다? 더 오래된 거잖아 하겠다고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오래된 거다? A가 쌓이고 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고 이후에 B가 쌓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가나 중에서 누가 더 오래된 거라고? 나. 나가 더 오래된 거고 가가 쌓인 뒤에 뭐 했다? 뒤집어졌다. 지층 한번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동물군 천의 법칙이었습니다. 예, 결국엔 좀 더 진화된 생물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암모나이트를 보면요, 암모나이트의 격벽이 좀 단순한 격벽에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된 격벽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진화된 동물일까요? 톱니. 톱니 모양으로. 부정함이 있더랬어요. 과거 여기 퇴적함에도 이제 화석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군천이 화석을 비교해 본다 하는 거이고 부정합이라는 것은 정합 쌓인 뒤에 땅이 융기가 됐네요. 그래서 침식당하고 이후에 다시 퇴적되면서 새로운 퇴적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경우로 꽤 큰 시간적 단절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이런 대규모 부정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질 시대를 따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부정합을 통해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관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네요. 꽤 재밌는 거군요.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뜨거운 마그마가 슥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입한 것은 관입당하는 것보다 나중에일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관입 법칙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있더라. 여기는 뭘까요? 이렇게 생기고 깎이고 그렇죠. 관입한 놈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융리가 된 뒤에 침식당하고 여기는 부정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침투해서 새로운 노란색의 퇴적층들이 쌓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사학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상대 연령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연령하기에 앞서서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연령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통해서 모원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감기 한 번 거치면서 절반이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 또 반감기 한 번 더 거치면 어떻게 돼? 4분의 1만 모원소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그럼 얘는 1억 년을 두 번 겪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2억 년 된 암석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네.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용어인데요. 속도 차수가 1차인 반응이에요. 화학 2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그래서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년 후에라면 또다시 1억 년 지나면 이렇게 4분의 1만 남아있거든. 그래서 2억 년 된 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대 연령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상대 연령이에요. 지층이 누가 더 오래됐는지 상대 연령 따지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지사학을 법칙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서로 쌓였는지 그런 것들 퇴적된 뒤에 뭐 관입이 일어났다 이후에 뭐 단층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어?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층들이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 즉 동해와 화석이 나타나는 지층들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꽤 가까이 있는 땅덩어리에 대해서 시초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들을 살펴보는 거죠. 네. 층층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순간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키층, 건층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겠는데요. 네. 응회암이 이제 대표적인 건층이 되고 있습니다. 응회암층이 여기 있다, 응회암층이 여기 있다, 응회암층이 여기 있다면 얘네들은 가까이 있는 놈들은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응회암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되겠나요? 네. 그럼 이 위에 쉐일층이 있어. 여기도 쉐일층이 있겠네.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쉐일층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여기 석회암들이 있고 석회암들이 있고 여기 석회암들이 있다면 쉐일층이 한번 융기된 뒤에 깎여 나갔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층이 있는데 이 3층을 보니까 뭐 또 마그마의 관입이 있는 것들 찾아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은 마그마의 관입이 있었고 마그마의 관입을 통해서 또 열에 의한 접촉 변성도 받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 뭐 오늘 뭐 핸드폰 배터리가 그렇게 좀 상태가 좋지 못해갖고 일단 빠르게 큰 아웃라인만 잡아봤습니다. 책들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지시대를 우리가 좀 구분하는 거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지시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엎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부정확화, 생물계의 큰 변화. 생물계의 큰 변화라는 것을 경우에 큰 멸종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시대를 구분해 만들었습니다. 큰 아웃라인만 잡아봅시다. 성캄브리아 때가 있겠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만큼 있었죠. 네. 46억 년부터 시작해서 고생대의 시작이 5억 4천만 년 전에 중생대의 시작이 2억 5천만 년 전에 신생대의 시작은 6,500만 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 안 한 게 뭡니까 하면 맨 뒤에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데요. 여러분들 쇠베드 책을 공부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살짝 소개가 했습니다. 성캄브리아 때 대체로 온난했고 뭐 빙하기가 몇 번씩 있었다. 고생대 대체로 온난하면서 말기의 빙하기가 있었다. 특히 말기의 빙하기는 대규모 멸종을 가져올 수가 있었겠고 그 대규모 멸종 5대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 말이라는 대멸종이었습니다. 고생대 말이라는 대멸종은 이런 빙하기뿐만 아니라 판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얕은 물, 천해 환경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엄청난 화산 터지는 뭐 그런 장면들도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생대는 그럼 어떻게 끝장냈습니까 하면 현재까지 제일 마땅한 설은 큰 소행성이 하나 빵 처박혔다. 그러면서 하늘을 먼지 구름이 뒤덮이고 이후에 먹이사슬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신생대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다. 뭐 그런 좀 짜잘짜잘하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워주셔야죠. 안 외워놓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2점짜리만 문제 풀어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3점짜리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